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게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두구입니다. 이번에는 회전에 대한 수학의 두 번째 이야기로 사원수에 대한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3차원 회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축각 방식과 오일러각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은 장단점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일러각 방식은 축에 따라서 부드럽게 회전하는 움직이는 회전을 표현하기가 까다롭고 짐벌락이란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축각 방식은 직관적이지 않고 행렬로 변환하기가 까다로워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 두 가지의 중간 포지션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원수를 사용해 3차원의 회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현하는지 그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실수와 같은 수입니다. 실수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원수는 4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가 4개로 구성되어 있다니 굉장히 이상하죠? 자, 그렇다면 수란 무엇일까요? 수학에서 수는 집합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짝대기를 2개 써서 R이라는 심볼로 표현합니다. 리얼 넘버의 약자죠. 이 실수 집합을 시각화할 때 보통 이렇게 수직선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하나의 수를 하나의 수직선 위에 점에 대응하고 그 점들이 빈틈없이 꽉 채워져서 모여 있으면은 이것은 바로 개념적인 무한의 요소를 가지는 실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집합 개념에서 수를 바라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합이란 단지 원소들의 묶음일 뿐입니다. 수가 다른 집합과 가지는 차별점은 앞서 설명한 사칙 연산에 있습니다. 사칙 연산이란 수와 수를 사용해서 2개를 결합해 새로운 수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조를 가진 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연산 체계를 분석해서 수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성질들을 만족할 수 있는 체계, 이것이 만족이 된다면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든 간에 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수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복소수가 있습니다. 복소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실수와 허수로 구성된 일상생활에선 사용하지 못하는 특이한 수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연산체계라는 시스템이 빈틈없이 잘 동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소수에서 개념이 확장된 수가 4개로 구성된 사원수입니다. 사원수는 실수와 3종류의 허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연산체계가 잘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러한 수의 체계를 제가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모든 회전이란 결국 크기가 1인 수와의 곱이다 라는 짤막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수에 1을 곱한 결과는 언제나 동일한 수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회전의 관점에서 보면은 0도 회전했다. 즉, 회전인데 아무런 회전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에서 크기가 1인 다른 수로는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어떤 수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부호가 반대인 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것은 180도 회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수에는 이 2가지 외에는 크기가 1인 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실수는 평면이 아닌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을 논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평면을 나타내는 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언급한 실수와 허수로 구성된 복소수는 평면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복소평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소평면은 실수를 X축, 허수를 Y축으로 두고 다음과 같이 좌표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크기가 1인 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선 영상에서 배운 삼각함수를 활용하면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조합으로 크기가 1인 복소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소수 체계가 가진 곱셈 연산을 사용해서 임의의 복소수의 크기가 1인 복소수를 서로 곱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각 세타만큼의 회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리를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복소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두 번째 항목에 허수 i를 붙여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i로도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i는 허수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을 두 번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1인 실수가 되는 수입니다. 두 개의 임의의 복소수 a 더하기 bi와 c 더하기 di를 곱하면은 ac 더하기 bdi 제곱 더하기 adi 더하기 bci가 되는데요. 여기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위의 복소수 곱셈은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그렇다면은 임의의 복소수 x 더하기 yi에 아까 제가 설명한 크기가 1인 복소수인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i를 서로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식을 보니까 지난번에 설명한 회전 변환의 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크기가 1인 복소수의 곱은 평면의 회전 변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소수 체계와 유사하게 3차원 공간의 회전을 나타내는 어떤 수체계도 있겠죠. 아일랜드의 해밀턴이라는 수학자가 이 3차원 공간에서 동작하는 수체계를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를 만족하는 빈틈없는 연산체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연구가 진전이 안 돼서 애만 태우던 중에 어느 날 다리를 건너다가 갑자기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의 관점에서 이 체계를 생각해보자라는 영감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건너던 다리를 내려가서 이 아이디어를 다리에 새겼습니다. 지금은 그 새긴 자국은 지워지고 다음과 같은 명패가 대신 붙어 있는데요. 제가 화면에 해당 다리 이름을 적어놨으니까 구글 어스로 한번 대리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밀턴이 발견한 4차원의 수의 체계가 바로 4원수입니다. 4원수는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의 실수와 3개의 허수 i, j, k로 구성됩니다. 이를 3차원 공간에서 응용할 때는 3가지 허수 i, j, k를 각 3차원의 x, y, z에다 대응을 시키고 나머지 한 차원을 0으로 두어서 다룹니다. 해밀턴이 처음 4원수를 발견할 때 이 3개의 허수를 묶어서 벡터라고 불렀고요. 나머지 하나의 실수를 스칼라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 용어의 정의가 많이 달라졌죠. 이러한 4원수의 곱셈 연산은 요소가 4개다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한데요. 이것을 벡터와 실수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벡터의 내적과 외적으로 요약이 됩니다. 신기하죠? 4원수도 복소수와 마찬가지로 크기가 1인 4원수의 곱셈은 4차원 공간의 임의의 회전을 나타냅니다. 4차원 공간에서 크기가 1인 4원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수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v로 표현됩니다. 이 체계는 4차원에서 실수부가 커지면 3차원 영역이 줄어들고 3차원 영역이 커지면 실수부가 줄어드는 관계를 가집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4차원 공간의 회전이 아니고 3차원 공간의 회전입니다. 안정적인 3차원 공간의 회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3차원 공간의 축각 방식의 회전을 4원수로 대신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를 전개하면 각을 절반으로 나눈 크기가 1인 4원수와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크기가 1인 4원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3차원 공간에서 임의의 축 n에 대해서 각 세타만큼 수행하는 회전 역시 크기가 1인 4원수와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 4원수의 곱셈을
쭉 정리해 보면은 여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짤막하게 벡터의 외적식으로 떨어집니다. 이 벡터의 외적식은 게임 엔진에서 사용하는 3차원 공간의 벡터를 돌리는 기본 회전 공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4원수의 회전 시스템을 어떻게 게임 엔진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원수는 이러한 외적 연산을 사용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회전을 처리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축각 방식인데다가 일반적인 주어진 각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절반의 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4원수 체계를 이해하고 이것을 사용해서 어떤 회전을 지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게임 제작 단계에서는 고정된 각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오일러 각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은 4원수가 제공하는 이 축각 방식은 부드러운 회전이나 짐벌럭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전을 계산할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원수는 행렬로 변환이 용이합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면은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게임 엔진들이 회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회전에 관련된 모든 계산은 내부적으로 4원수 체계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콘텐츠 개발자들이 게임 콘텐츠를 만들 때에는 이 지정된 각을 다루기 편하도록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오일러 방식으로 변환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을 담당하는 4원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지금까지 게임 제작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수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앞으로 제가 새로운 영상을 만들 때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